노말맵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거를 설명해둔 영상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툴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노말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컬러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컬러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보면 색칠을 칠할 때 그냥 칠하면 검은색 칠해지고, 그죠? 그리고 파란색 선택해서 파란색 칠하면 파란색이 칠해지고, 빨간색 선택해서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칠해지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색깔이 칠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세 가지의 레이어에서 0부터 255까지의 단계를 써서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요런 거 나오잖아요. 요게 16진수로 어디 갔어? 이게 16진수로 두 자리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256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그리고 A, B, C, D, E, F까지. 여기 보면 F 있죠. 이게 다 0000이면 이런 색깔입니다. 자, 그럼 다 FFFFF면 흰색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회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0부터 F까지 사이에 있는 회색이죠. 그죠? 16진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이걸로 모든 색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걸로 모든 색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 두 자리, 요거는 R이에요. 뒤에 두 자리, 요거는 그린입니다. 맨 끝에 세 자리, 요거는 블루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 그린 하고 싶어. 그린. 그죠? 나 저거 블루 하고 싶어. 그러면은 블루. 그죠? 그리고 요거를 나 레드 하고 싶어. 레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어디서 썼냐면 여러분들은 웹디자인 세대가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거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옛날에 홈페이지 시대가 있었어요. 대홈페이지 시대라고. 홈페이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인 홈페이지들을 많이 만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던 게 요거 코드예요. 요 색 코드.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쁜 색 코드를 써가지고 더 화려하게 홈페이지를 장식하느냐가 관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흔히들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쓰이는데 가끔 광고 같은 데서 정말 이따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볼드체 두껍고 무지개 들어가 있고 그거 이런 걸로 만들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RGB다. 그래가지고 RGB까지는 이제 RGB가 코드로 돼 있는 거고 00FF 339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컬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서 이거를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널은 컬러 채널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왜냐면 그냥 채널이라고 부르면 이제 이후에 부를 다른 채널들과 혼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컬러 채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레드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어때요? 하얗죠. 왼쪽은 검었죠. 그럼 우리가 이 이미지를 봄으로써 뭘 연상할 수 있어요?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그림자가 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는 그린인데, 그린은 보니까 밑에서 위로 빛이 쏴지는 거 같죠, 그죠? 자, 이거 블루는 정면에서 그걸 뭐라 그래, 후라시를 땅 터뜨렸을 때 이렇게 주변에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는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채널이 있는 거예요. 여기 RGB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혼합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왜 레드고 이게 그린이고 왜 블루라는 말입니까? 다 그냥 회색이잖아요 라고 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해보죠. 자, 우리가 여기가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입니다. 네, 레드 채널에 레드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린과 블루에 검은색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레드가 칠해집니다. 자, 그럼 그린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레드랑 블루를 끄면 그린이죠. 자, 그럼 블루가 나오게 하려면 레드와 그린을 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웹 컬러, 이거를 무슨 컬러라고 하는지, 인덱스 컬러라고 했나? 뭐 정확하게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로 RGB를 나눈다고 그랬죠. 이 RGB로 나눈 게 각각 그냥 RGB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 픽셀이 있거든. 자, 이제 픽셀을 봅시다. 그리고 인포를 켜놓을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요걸로 칠하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대니까 여기 위치가 뭐예요? XY 100 1124, Y 100. 밑으로 한 칸 내리니까 1123, 101, 102, 103, 104 계속 내려가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이거. 이 픽셀 하나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컬러 값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컬러 값 하나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들에 각각 따로 조정해 준다 이겁니다. 저 값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에 그냥 넣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왜 이걸 레이어를 분리했지?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레이어의 분리가 이루어진 연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합성 때문에 그래요. 합성, 컬러 합성. 우리가 이제 멀티랑 요런 거 쓰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 요거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근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외우면 됩니다. 6개. 어둡게, 밝게, 어둡고 밝게, 반전, 색감, 끝이에요. 맨 위에 거 덧칠하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인데, 근데 이제 이게 각각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아주 강하게 어둡게 하기, 덮어서 어둡게 하기, 태워서 어둡게 하기, 섞어서 어둡게 하기, 뭐 이런 겁니다. 더 어둡게 하기, 이런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써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와 레이어의 합성이다 보니까 두 레이어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고, 관계 설정한 이후에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어떻게 어둡게 할 거고 어떻게 밝게 한 건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빠르려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것보다 레이어가 떨어져 있는 게 계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왜 계산이 쉬운가 하면은 그건 이제 저도 좀 컴퓨터가 이해하는데 더 빠르대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 채널에 대한 이해가 됐죠. 이제 아직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다시 되돌려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알파 투명도의 개념이 있어요. 알파 투명도의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귀여운 생쥐를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얘는 선하고 이미지에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걸로 판단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흰색은 완전 뚫림, 검은색은 안 뚫림, 그리고 그 뭐라 그래, 회색은 절반 정도 뚫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포토샵을 좀 다뤄본 학생들은 선생님 그렇게 합쳐버리면 이거 투명도 조절이라든가 뭐 따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좀 아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투명도 상태로.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느냐? 여기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복사하고 채널로 갑니다. 채널에서 새로운 채널을 하나 생성해요.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알파1이라고 나와요. 이걸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컨트롤 I를 해주세요. 뒤집어졌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알파 채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검은색은 선택되지 않음, 흰색은 선택됨인 거예요. 그 회색은 뭐예요? 뭐 절반 정도 선택된 거였죠. 반투명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이제 선택 영역이 되는 거면서 이 선택 영역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곧 이거예요. 투명도는 곧 선택인 거예요. 선택은 선택이지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그래픽 세계에서는 선택과 투명도가 같은 거예요. 네, 봅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레이어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어에 칠해져 있는 투명도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알파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흑백으로 바꾼 게 다잖아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흑백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뚫린 거예요. 뚫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검은색, 흰색으로 돼 있던 애를 투명도로 분리해낸 거예요. 뭘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근데 선택은 곧 뭐였어요? 알파.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투명도, 선택, 알파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얘기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이해를 해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명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칠해가지고 선택해서 칠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뭐도 있어요? 오파시티 있잖아요. 이걸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 투명도를 따로 분리해내 가지고 이것만 따로 편집하고 싶다라고 할 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에서 알파를 뜯어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나중에 이제 지브러시나 아니면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기타 등등 텍스처를 활용할 때 검은색 흰색으로 합쳐져 가지고 아씨 이거 투명도가 없어, 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 보였던 방식으로 다 투명도를 떼어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필요. 자, 다음에 이제 표면 빛반사 왜곡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노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뭘 얘기했어요? 오른쪽 밝고 왼쪽 어둡고, 아래쪽 밝고 위쪽 어둡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미지가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엔진 뷰어에다가 넣어 봤을 때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데 얘가 알록달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알록달록한 이 컬러를 넣었단 말이죠. 이거를 넣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자, 제가 이거를 빛을 바꿔볼게요. 빛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이 밝아지기도 하고 왼쪽이 밝아지기도 하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만 밝고 여기는 어두운데, 여기서는 여기만 밝고 여기만 어두운데, 일로 오니까 아무데나 막 밝아지고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런다 이거죠. 이거는 막 밝아지고 막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빛이 이쪽에 있을 때 이쪽은 어두워지고, 이쪽에 있을 때 이쪽이 어두워지고, 아래에 있을 때 위쪽이 어두워지고, 위에 있을 때 아래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각도에 따라 오브젝트에 반사되는 빛의 그 반사 각도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 채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채널들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 이 면이 반사시켜야 될 빛의 각도를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미지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 뭐다? 각 픽셀의 데이터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멀맵을 실제로 이렇게 오브젝트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sRGB 컬러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민맵 쓴다고 하는 게 돼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맵을 쓴다는 거는 멀리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얘를 저거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점점 텍스처를 작게 하겠다. 아, 이거 민맵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까 설명할게요. 민맵이 뭐냐? 민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만들었어요. 여기 텍스처에 이렇게 플라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멀리서 본다 이거지. 이 플라워를 우리가 이 투명도를 뚫어 가지고 막 심었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를 좀 과장을 해가지고 한 500억 개 심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가 만약에 1메가라고 쳤을 때 곱하기 5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계산하다가 컴퓨터가 뻗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솔직히 멀리 있는 건 이미지가 좀 덜 보여도 되잖아 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얘보다 얘의 2분의 1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메모리상에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냥 값만 절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크기가 512였다. 두 번째는 256, 세 번째는 128, 네 번째는 64, 32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텍스처를 자동으로 줄여드리게 되는 이 기법을 민맵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민맵을 활성화 시켰을 때는 멀리서 만들어 이렇게 멀리서 보여지게 된 이미지는 실제로는 512를 넣은 게 아니라 128이나 64를 넣은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메모리가 안 터지고, 원래는 500억 곱하기 500억 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250억 이하로 레스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민맵이다. 그 위에 있는 거 있어요. sRGB 컬러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컬러 색깔입니다. 실제로 포토샵에서도 봐도 이 색깔이 맞아요. 그죠? 그럼 이 색깔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 이거는 허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말이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거를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sRGB가 반드시 꺼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이미지가 실제로 나타내는 컬러 값은 이게 실제 그냥 이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직선을 그으면 포물선처럼 보이네. 다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요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sRGB예요.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포물선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컬러? 이렇게 불러요. 컬러?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리니어라고 들어가요. 라이너라고 해야 되나? 이거 라이너는 아니겠죠. 이거니까.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포물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포물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컬러 값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희끄무레하게. 즉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넣어도 노말은 잘 나오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이게 거꾸로 해요. 컴퓨터에서는 리니어가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sRGB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전돼요, 저게.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감속값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식이 있어요, 저게. 공식이 있는데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모니터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편하겠다. 모니터를 출력할 때 sRGB가 기준이에요. 근데 데이터 값 있죠? 데이터 값에서는 얘가 기준이에요. 두 개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설명을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걔한테 물어봐도 알기 힘든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여기다가 적용할 때는 반드시 노말을 적용할 때는
sRGB를 컬러 값에서만 키고 나머지에선 다 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고, 요게 이제 탄젠트 앵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탄젠트 앵글에 의해서 저렇게 된다라는 게 아닌데, 탄젠트 앵글 설명 필요. 자, 탄젠트 앵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작업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 어디 갔어? 스무딩 그룹 줘라, 그죠? 스무딩 그룹 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무딩 그룹을 주지 않아 노말이 왜곡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스무딩 그룹은 요 측면과 윗면에 바라보는 방향을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에디트 노말을 켜봤더니 여기 한 점에서 여기는 하나의 곡선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 점에서 하나의 곡선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두 개 나오죠.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은 탄젠트 앵글을 이거랑 다르게 해놔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우, 좀 움직여. 내려가. 자, 내려가고. 그렇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원래 완전히 딱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 에디트 노말이 이때 쓰라고 있는 거였어요. 원래는 옛날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거를 수작업을 했다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진짜. 저걸 언제 수작업을 하고 앉았어 저걸. 근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요상하게 보이죠, 그죠? 각이 여기는 하나로 보이는데 이게 하나인 거 같다가 두 개고, 그죠? 여기까지 두 개다가 하나인 거 같은데 하다가 하나가 되고, 그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각도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뭐다? 저게 바로 탄젠트 앵글이에요. 자, 그럼 탄젠트 앵글은 언제 써? 스문딩 그룹 할 때, 그죠? 스문딩 그룹 할 때 자동 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앵글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럼 저거를 언제 신경 써야 되느냐? 스무딩 그룹과 UV가 일정하게 돼야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무딩 그룹을 보면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거 셀렉트 바이 스무딩 그룹이에요. 이걸 누르면 1번과 2번이 있어요, 그죠? 2번 오케이 하니까 옆면만 선택됐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어떤 특정 면이 선택된 상태로 폴리곤을 끄고 UV를 누르면 그대로 호출이 됩니다. UV에서 편집할 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UV에 의한 선택으로 옵젝트를 편집하거나 옵젝트에서 특정 면을 선택한 다음 UV만 편집하기 할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스무딩 그룹 플래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뭐 어쨌든 설명을 계속 하자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노말이 나올 때 되게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나오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옵젝트가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여기 그냥 둥글둥글한 거예요. 여기는 깎여있고. 둥글둥글한 애는 만약에 버텍스를 찍을 때 버텍스의 위치가 요 색이 낫겠지? 원래 버텍스 컬러? 잠깐만요. 버텍스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 여기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탄젠트 앵글이 뭐 이렇게 나오건 뭐 아니면 막 이렇게 나오건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매우 크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언젠가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는데, 일단 보고에서 아니지, 요거 전이지. 사실 이 주전자는 평면이었습니다. 이 노말의 위대함을 알 수 있죠. 이씨, 이거 평면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모드 샘플에다가 넣어봅시다. 여기다가는 알베도 넣고, 여기다가는 노말을 넣고, 그리고 메탈릭 넣고, 러프이스 넣고, 그리고 이제 확인해보면 sRGB 꺼져 있고, 그죠? 여기도 sRGB 꺼져 있고, 그죠? 여기도 꺼져 있고, 컬러만 켜져 있다. 끄면 희끄무래.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무셋이 옛날에는 이걸 다 꺼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이걸 켜줬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똑똑하게 잘 바꾼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얘는 지금 현재 그린 값이 반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들어간 것처럼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여기가 요렇게 돼서 왜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걸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탄젠트 앵글과 스무딩 그룹 UV 정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 이미지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주고 이걸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막 둥글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는 딱 끊겨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랑 여기는, 그죠? 딱 끊겨야 되잖아. 근데 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얘는 둥글둥글합니다 라고 지정을 해둔 거예요. 어디서? 스무딩 그룹에서. 안 둥글둥글하잖아. 둥글둥글하다고 지정을 해두면 얘가 둥글둥글한 형태에서 각진 형태로 가는 걸로 다시 가야 돼요. 뭘 통해서? 노말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왜곡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스무딩 그룹과 UV를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엑스와 오픈질 차이인데, 방금 전에 보여줬던 요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말을 결국 여기다 넣었는데, 노말이 가끔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뽑은 거랑 다르게 나왔는데? 이러면, 그럼 그때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은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플립 Y. 이 플립 Y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또 설명했던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린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린 채널이 다이렉트에서는 밑에가 밝아요. 근데 오픈GL은 위에가 밝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좀 더 정상으로 보여요. 왜냐면 위에가 밝으니까 좀 더 뭔가 안정감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쓸래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아까 전에 스무딩 그룹이랑 탄젠트 앵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거가 메쉬에서 주는 탄젠트 앵글에 의해 노말이 생성된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X 애들은 다이렉트 X 그 플립, 그러니까 Y 채널 저거를 마이너스라고 볼게요. 밑에가 밝으니까 Y 채널 마이너스를 쓰는 게 맞고, 오픈GL은 Y 채널 플러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Y 채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요. Y 채널 즉 뭐냐, 그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슬슬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너무 많은 정보가 머리에 들어가니까 지금 어지러워 막 이럴 수 있는데, 자 X 그죠? Y Z 그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R R G B잖아요. 컬러도 맞잖아. 그죠? 근데 이게 G 채널이 다이렉트 X에서는 이쪽이 플러스예요. 오픈GL은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서로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해결법을 그럼 이거를 반전하면 되잖아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전했을 때 막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간 요거 있죠, 이 플립 I. 이 플립 I가 그냥 그린 채널을 그냥 반전시켜 줍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텍스처를 반전해서 넣으면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텍스처 반전하지 마시고 요거 클릭하세요. 그거 해결돼요. 이게 마무셋에서 되게 엔진 같은 데서 되게 고민 많이 하던 부분이에요, 이런 게. 왜냐면 옛날에 이게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노말맵 개념에 대한 거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